현재 시각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 툭하면 벅차오르는 오타쿠 이지의 거물인 모먼트 가득 담은 믹스테이프. 이 테이프를 찾아주신 당신께 행복이 가득 차오르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전 거물인 믹스테이프의 주인장 이지입니다. 오늘 기록할 거물인 모먼트는 바로 우린 서로의 구원이었기에 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더웠다가 습했다가 하던데 다들 잘 적응 중이신가요? 최근에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쏟아질 예정이라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이 날씨에 듣기 좋은 신곡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바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Love Language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청량한 아프로 하우스 장르에 뭔가 적당히 나르는 듯한 멜로디가 잘 어우러져서 이 애매한 날씨에 기분 전환하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잘 나왔던데 진짜 비주얼 리즈를 찍었더라고요. 연준 씨 썸네일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신곡이 좋은 김에 사심을 조금 담아서 쌍방구원서사를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쌍방구원서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종종 저희 모리 팀원들과 취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시간 역행 서사를 좋아하고 누구는 향수가 느껴지는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서사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전 강경 쌍방구원 서사파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 인생 드라마도 괜찮아 사랑이야, 킬미 힐미,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작품들이고 음악도 방탄소년단을 오래 좋아하고 있거든요. 영화는 조금 다른 결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하는 서사에선 뭔가 쌍방구원 서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그 속에서 발견하신 공통된 서사 혹은 취향이 있는지 분석해보는 거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이거 은근히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서 재밌더라고요. 앞서 투바투의 신곡을 슬쩍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투바투가 4세대 보이그룹 중에서 또 쌍방구원 서사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싱글곡인 Love Language 말고도 작년 11월쯤에 별의 장 시리즈의 첫 스타트 앨범이 발매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쌍방구원 서사의 마무리 앨범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세계관으로 보는 쌍방구원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왜 쌍방구원 서사에 끌리는 걸까요? 이 서사 속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쌍방구원 서사란 두 등장인물이 서로의 상처나 결핍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결과적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일방적인 구원서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구원서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원서사는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전통적인 신데렐라 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웅이 등장해서 빌런으로부터 피해자를 구해내는 내용이죠. 동화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사실 여전히 이런 구조의 작품들도 사랑받고 있기도 하죠.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이랄까요? 저번 팟캐스트에서 뭔가 논리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해보고자 이번엔 논문이랑 좀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왔는데요. 저자 로널드 B. 토비아스가 정리한 20가지의 플롯 중에서 구출 파트라는 이름으로 구원서사의 플롯이 구조화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등장인물은 영웅, 악당, 피해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야기는 영웅에 초점해서 피해자를 악당으로부터 구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세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로 등장하며 주로 영웅이 악당과 맞서도록 강요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가지 극적인 단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별, 추적, 그리고 대결 및 재결합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까 언급했던 신데렐라로 설명을 해보자면 백마탄 왕자님이 영웅,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이 악당, 피해자는 신데렐라가 되겠죠?
이야기의 서사는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흐르며 신데렐라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초점은 이제 왕자님을 만나러 가고 왕자님이 그를 찾으러 간다는 점에서 영웅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도회에서 왕자가 신데렐라가 서로 만났다가 이별을 하고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추적하고 결국 재결합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니 구원서사의 전형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 구원서사의 패턴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요즘 세대에선 모두가 평등하고 젠더 감수성도 중요해졌죠. 기존의 구원서사에선 주로 여성이 수동적인 피해자로 등장했는데 이제는 여성 역시 주체적인 인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 게 느껴집니다. 또 평등주의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영웅이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구출하고 의지하는 서사가 요즘 세대 사이에서 보다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많은 작품이 등장한 가운데 입체적인 서사 표현이 더욱 중요해지다 보니 각 등장인물의 상처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또 서로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번외로 쌍방구원서사의 대표 작품을 찾아보면 드라마 선지없고 튀어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 저는 사실 좀 공감이 안 갑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에서도 이 작품을 쌍방구원서사 사례로 언급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쌍방구원은 정말 이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뭔가 그것보다는 교차구원처럼 느껴졌다는 점이 제 기준에선 조금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선지없고 튀어는 한 시점에선 선재가 소리를 구하고 또 한 시점에선 소리가 선재를 구하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큰 구조로 보면 그게 또 서로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뭔가 각각의 시간과 시점에 따라 구원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혹시 선지없고 튀어를 보신 쌍방구원서사의 덕후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보셨을지 댓글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 취향의 쌍방구원서사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의 메인 세계관 서사가 담긴 앨범을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각 장의 첫 번째 앨범을 기준으로 스토리텔링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꿈의 장에선 자신과 어딘가 닮은 너를 만난 소년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아무래도 팬덤인 모아를 뜻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자면 투바투와 모아가 서로를 처음 발견하고 서로의 닮은 점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혼돈의 장이 펼쳐지는데요. 혼돈의 장에선 세상 밖에 나온 소년이 마주한 세계가 자신과 대립된 세계임을 인식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당시 코로나로 무대도 못하고 팬들과 만날 기회도 적었던 시기였어서 이렇듯 세상 밖에 나왔는데 정작 내가 속할 구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내용을 앨범 서사에 잘 녹여냈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소년이 모아를 만남으로써 세계와 싸우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이 두 가지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름의 장에서 이제 충동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거지 같은 현실 속에서 악마의 열매 같은 게 등장한 거죠. 그 열매를 먹으면 현실의 고통은 있게 되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아와의 미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열매를 안 먹으면 이 거지 같은 현실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기에 미래도 있을 수 있고 모아와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은 소년의 몫인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당장 편할 거냐, 유혹을 참고 모아와 함께 현재의 시간을 그려나갈 것이냐. 이거 참 어려운 고민이네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을 거냐 파란 약을 먹을 거냐 하잖아요. 저는 사실 힘들어도 맨정신으로 현실을 마주해야지 라는 주의라서 저라면 유혹보다는 모아를 선택하겠네요. 그렇지만 모아는 투바투를 원하겠죠? 네, 농담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투바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작년 11월에 발매된 별의 장
앨범에서 나옵니다. 영어 발음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좀 뻔하지만 소녀는 결국 모아에게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드디어 소녀는 현실을 택했고 모아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선택을 한 거죠. 모아가 있었기에 소녀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또 소년이 돌아왔기에 모아에게도 다시 함께하는 미래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갈등 끝에 구원서사가 완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나 혼자 머리에 자라난 뿔 때문에 고립된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뿔을 왕관으로 봐주는 모아를 만나게 되었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런 모아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지만 중간에 잠시 현실에서 도피할까 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엔 모아가 있기에 돌아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갈등 끝에 단단해진 투바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운 건 없겠죠? 다시 말하자면 서로의 결핍을 발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중간에 이별 한번 해주고 이별한 상태에서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는데요. 정말 쌍방구원 서사의 정석 아닙니까? 서로에게 구원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그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잖아요. 사실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면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모아도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런데 서로를 선택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고 끝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편도 준비하고 있겠죠? 쌍방구원 서사는 끝나더라도 모아와 투바투의 서사는 계속 될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저 뭐가 됐든 투바투와 모아의 관계 계속 응원할 겁니다. 무엇보다 우선 투바투 음악이 너무 좋고요. 수록곡에 진짜 명곡들도 많은데 저의 픽인 투바투 수록곡들은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제작해 둘 테니 이 팟캐스트의 제목으로 스포티파이에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MI지만 이제 투바투가 데뷔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첫 식구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데뷔 앨범을 구매했었는데요. 또 빅히트 뮤직이 쌍방구원 서사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악도 완전 저의 취향을 저격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늘 수록곡까지 다 찾아 듣고 응원하는 그런 라이트한 팬이랍니다. 이제 재계약 기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투바투와 모아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이 없으면 못 버텼을지도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궁금합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뭐든 좋아요. 댓글로 혹시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공개적인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저와 대화할 수 있는 1대1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 편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럼 전해주신 이야기 소중하게 읽고 답글 하나 슬쩍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을 예고해보자면요. 제가 어제 보넥도 컴백 쇼케이스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앨범을 시켰는데 아직 집에도 안 왔고 해서 좀 각 잡고 앨범깡도 하면서 앨범 리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쇼케이스 후기도 함께 들고 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다채로운 과몰입 모먼트들이 모여서 이 믹스테이프에 함께 기록되길 기대해보면서 오픈 채팅방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지의 과몰입 상태는 오늘도 이상부. 그럼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과몰입 오타쿠 모먼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저의 행복이 담긴 과몰입 믹스테이프를 들고 돌아올 테니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